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좌표평면을 해석하는 거 했고, 자, 뒤에 가서 그래프 해석하는 거 좀 볼게요. 그래프. 자, 이제 이런 호리병 모양의 병이 있어요. 이런 병이. 아이고. 네. 자, 이런 병에다가 물을 붓는데, 물을 부으면, 근데 여기는 지금 폭이 되게 뚱뚱하죠. 그럼 물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그죠? 근데 물이 올라가는 속도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얘가 X축, Y축이 얘가 시간이야, 시간. 시간에 따라서 여기는 뚱뚱하잖아, 그죠? 그래서 물을 부으면 일단 높이는 이 물의 높이는 올라가긴 하는데 천천히 올라가다가 여기 이제 이 입구 부분에서는 갑자기 여기서는 같은 물을 부어도 얘는 부피가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이렇게,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같은 쭉 이제 물이 쌓이다가 여기 같은 물을 붓게 되면 얘는 밑면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럼 부피가 같아지려면 얘는 높이가 어때야 돼? 여기 이 부피하고 여기 이 부분에서의 부피가 같아지려면 얘는 밑면이 작잖아요, 그지? 면적이. 그러면 부피가 같아지면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부피하고 이 부피가 서로 같으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얘는 높이가 되게 짧고 얘는 면적이 좁으니까 부피의 높이가 이 기둥의 부피가 길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같은 물을 부었을 때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높이가 확 올라가요. 급격하게 올라간다. 급격하게.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기 이제 여기 구간을 5분, 여기 0분이고 5분 뒤에는 갑자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니까. 자, 거기 우리 140쪽에 같이 해석을 좀 해보자. 거기 보시면 은영이가 열기구를 타고 지면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도 내려왔대요. 그런 그 시간에 따른 열기구의 높이를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자, 다시 이거 해석을 하는 게 항상 X축과 Y축을 해석을 하는데 여기 봐봐. 얘가 뭐냐? X축이 시간이래. 시간이고 Y축이 뭐냐? 항상 각각의 축에 따른 물리값을 봐야 돼. X가 시간일 수도 있고 X가 뭐 거리에 따른 부피일 수도 있고 길이에 따른 부피일 수도 있고 각각 달라. 근데 보통 얘는 시간으로 나와.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는 시간에 따라서 높이가 이게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지? 그럼 얘가 열기구가 막 점점 올라가다가 여기서 여기 지금 20분부터 30분 얘는 이게 높이가 올라가다가 20분하고 30분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높이가 내려갔다는 거야. 여기가 평평하다는 얘기는 높이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럼 중간에 잠깐 멈춘 거죠. 몇 분 동안에? 10분 동안에 멈춘 거죠. 그러다가 다시 높이가 이제 점점 다시 이제 여기 뭐 연료를 채우던가 막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봐. 그리고 다시 이제 열기구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40분과 50분에서 또 쉬었어. 또 그죠? 또 이제 멈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땅에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영원히 하늘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땅에 내려오는 그 시간은 뭐 50분부터 60분, 10분 만에 내려왔네. 자, 일단 열기구의 시간에 따른 높이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1054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자. 출발한 지 10분 후에 열기구의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몇 미터가 되는 건 10분 후. 50. 그렇지, 50. 그냥 읽어주면 돼요. 준열이 알겠어? 여기 하는 거 여기 열기구요. 출발 후 10분 후에는 50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최고 높이는 몇 미터가 되는 거야? 최고 높이 200. 그냥 읽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출발하여 지면에 다시 내려올 때까지 걸린 총 시간은 몇 분? 60분이 되는 거죠. 총 시간이니까. 자, 옆에 거 한번 해석해볼래? 너희가 물을 이제 채우는 거야. 물을 막 채우다가 수영장에 물을 채우고 있대요. 병과 x분에 따른 높이 y를 할 때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자, 몇 분까지는 높이가 일정하게 증가해?
60. 60? 20. 10분까지는 일정한 거 아니야? 10분까지는 쭉 가다가 이게 일정하게 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 이게 10분까지는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10분부터 20분까지는 높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이 60으로 일정한 거죠. 10분부터 20분까지는 60으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20분부터 30분까지는 점점 높이가 증가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증가해? 이렇게 증가하죠. 이거는 점점 증가하는 이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르죠. 일정한 게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물의 높이가 점점 빠르게 증가한다. 증가. 안녕. 선우지? 네. 아까 선우 어머님이 너 안 온다 그랬는데? 그래요? 지성이었나? 다른 애였나? 자, 그러면 우리 어렵지는 않으니까 우리 몇 개 문제를 풀어보자. 1084랑 1084, 1088 두 문제요. 대표 문제. 준호야. 1084랑 1088 대표 문제 해봐. 시우리도. 시간이 가고 있었네. 자, 이거 두 개 해볼까요? 1084부터. 자, 이게 어느 사분면에도 속할, 이 이제 주어진 게 어느 사분면에 속하냐 물어봤죠? 1084에. 일단 A가 양수고 B도 양수인데 1084번. A 양수, B 양수. 마이너스 AB는 음수일까 양수일까? AB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였어. 그렇지, 음수.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양수. 그럼 몇 사분면이야? 제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이죠? 답은 2사분면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88번에 P, P에 A, B가 3, 4분면위의 점이야. 3, 4분면이면 둘 다 마이너스죠? 부호가 A가 음수, B가 음수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Q점의 좌표는 A 플러스 B에 A, B래.
자, 그럼 둘의 합이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음수니까? 그렇지, 음수. 곱은 뭐죠? 곱은 플러스. 합이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플러스. 그죠? 몇 사분면이야? 제2사분. 제 2사분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바꿔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정비례 반비례 넘어갈게요. 있어요? 응? 있어요? 응, 이제 이 내용이 얘는 이게 다. 자, 근데 잠깐 하나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페이지 139쪽에 필기 좀 하나 할까요? 대칭, 점을 대칭하는 거. 점대칭. 얘는 책에는 없어서 필기를 139쪽에 빈 공간에 점대칭에 대해서 점 P가 이제 A, B야 1사분면의 점이에요. 자, 얘를 X축으로 대칭을 하면 X축이야. X축으로 대칭을 이동하면은 자,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 대칭이라는 것은 접었을 때 포개지는 그 점의 위치를 대칭한다라고 얘기하고 얘를 P 다시라고 하면 얘는 A, B가 1사분면의 점이었고 얘를 이렇게 포개했어. 대칭시켰어. 그럼 몇 콤마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일단 X좌표는 변함이 있어 없어? 그냥 내려가죠. 그럼 X좌표는 변함이 없죠. 그럼 뭐라 여기는 A가 되고 근데 얘가 B였잖아, 그지? 근데 얘가 반대로 이렇게 간 거 아니야? 마이너스. 그렇지. B가 이제 변하는 거야. B가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자, B에서 마이너스 B Y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요. Y좌표의 부호가 바뀌네. 그러면 우리가 X축 대칭을 하면 A, B가 뭐로 바뀌어? A, 마이너스 B로 바뀐다는 거야. 마이너스 B.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좌표의 부호가 바뀌어. 자, 이번에는 Y축 대칭도 해볼까? A, B를 Y축으로 한번 대칭 이동해보자. 그럼 이제 이 점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지? 얘를 P2-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일까? 길어가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래서 B는 변함이 없죠. B는 쭉 그대로 가니까 B는 그대로고 이게 지금 좌표 X좌표가 여기서 여기 A였던 게 마이너스 A로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그죠? 그럼 얘는 X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A, B, B는 그대로 이렇게. 자, 그러면 Y축을 대칭 이동하면 뭐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X의 부호가 바뀌고 B는 그대로 간다. 이렇게. 자, 그럼 하나 더 있는데 무슨 대칭이 있을까? 하나 더 있는데. 그렇지, 원점 대칭이 있어. 얘를 이 P를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돌린 거예요. 얘를 P3-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이 될까, 얘들아? 보시면 A였던 게 이렇게 왔잖아. 그럼 A였던 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지? 또 B였던 게, 그지? 이게 삼각형이, 여기 있던 삼각형이 이 180도가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지? 그럼 B가 어떻게 된 거죠? 반대로 휙 돌아갔죠. 여기 있던 게 휙 돌아가고, X좌표도 휙 돌아가고. 그럼 부호가 다 어떻게 되겠어? 다 바뀌는 거야, 부호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마지막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은 다 바뀐다, 부호가. 이거 책 없지? 이거 다 있는데 다른 우리 집에는 이렇게 다 바뀌어요. 하나 예를 들면은 2, 마이너스 3이 있어. 얘를 첫 번째 X축 대칭시키래.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고? X축 하면 누구의 부호? Y가 바뀌어. 그럼 이게 몇 콤마 몇이겠어? 2, 3 이렇게 2, 3. 그 다음에 얘를 이거를 자, 두 번째 Y축으로 대칭하면 몇 콤마 몇이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대로 가고. 자, 원점 대칭하면 원점 대칭 마이너스 2, 4 둘 다 부호를 다 바꿔주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까지 하고 이제 정비례 반비례 시작합니다.
자, 페이지 150쪽에 정비례는 일단은 각 정비례 반비례마다 그래프가 있어요. 정비례. 비례하긴 하는데 어떻게 비례한대요? 같이 일정하게 같이. 그러니까 x양이 이게 별량이 2개 나올 거거든요. x가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증가할 때 y도 같이 1배,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우리는 이 x, y 관계를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증가할 때. 예를 들면은 y는 자 2x라는 정비례 함수가 있어. 이러면 이제 함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x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을까? 4까지. 자 x가 1이면 이때 함수값은 뭐가 되는 거야? 1이면 1 넣어봐. 뭐가 돼? 2가 되고 2 넣으면 4가 되고 3 넣으면 6이 되고 4를 x에다 넣는 거야. 그때 y가 8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죠? 보면 x가 1배, 2배, 이거 2배 증가하고 3배 증가하고 4배 증가할 때 y도 2배 증가하고 3배 증가하고 4배 증가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고 정비례식은 y는 하고 ax 이렇게 돼요. ax. 그러니까 얘가 이제 똑같이 정비례 하긴 하는데 y는 3x도 한번 볼까? y는 3x. 얘도 정비례야. 근데 x가 1이면 얘가 3이고 x가 2면 6이고 9고 10이고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자, 이때도 보면 x가 2배, 3배, 4배 증가했어. y도 그때 y값도 2배, 3배, 4배 똑같이 증가해. 그죠? 그러면 이 2나 3은 뭘 결정하는 거야? 그냥 함수 값을 결정하는 거지. 얘가 갑자기 얘가 2배, 3배, 4배 증가하는 건 똑같아요. 그죠? 똑같고 이거는 이 고유한 정비례만의 고유한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그려볼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y는 2x부터 그려보자. 각 고유한 정비례와 반비례는 고유한 그래프가 있어요. 자, 요거부터 그려보자. x가 1이면 얼마라고요? 1이면 2죠. 찍어주는 거예요. 찍어 점을. 2면 얼마? 4야. 그죠? 우리가 직선은 점 2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요거랑 요거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정비례에서는 x가 0이면 y가 0이죠. 그래 안 그래? 정비례는 자 x가 0이야. 그럼 y도 0이고 여기도 x가 0이야. 그럼 그때 y가 0이죠. 그죠? 정비례는 무조건 뭘 지나요? 정비례는 무조건 0,0을 지나.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x가 0이면 무조건 y가 0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0,0까지 찍어서 그래프를 쭉 이어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y는 2x 그래프가 되는 거야. 정비례 그래프. 자 그럼 y는 3x는 어떻게 될까? 0일 때 0 지나고요. 자 0일 때 0이죠. 1일 때 뭐 지나 얘는? 1일 때 3 지나거든. 여기 2일 때 얼마 지나? 6이죠. 0일 때 0 지나는 거 똑같아. 차이점이 뭐야 그러면? 이렇게 돼. 그지? 그럼 얘는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y축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해. y축에 가깝잖아. 그지? 또는 x축에 멀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알겠어? 그럼 여기 값이 이게 2에서 3으로 절대값이 커졌죠. 그럼 절대값이 클수록 우리는 y축에 가깝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음수도 한번 해볼까? 음수는 어떻게 되나? 한번 자, y는 마이너스 x도 한번 그려보자. y는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0일 때 뭐죠? 0일 때 0이고 1일 때 뭐야? 마이너스 1. 2일 때 뭐죠? 마이너스 2. 3일 때는 마이너스 3. 4일 때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 같은 경우는 0일 때 일단 0이야. 그죠? 0일 때 0이고 1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2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지나네. 이런 식으로. 요게 y는 마이너스 x 개형이야. 여기 부호가 음수일 때하고 양수일 때의 차이점이 뭐죠? 양수일 때는 이쪽으로 얘가 이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이거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개형을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같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고 얘를 증가 개형이라고 해요. 증가 개형. 또는 오른쪽이죠. 이게 오른쪽이잖아. 그죠? 오른쪽. 또는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 오른쪽이 위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해. 오른쪽이 위로 올라간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즉 양수면은 y는 ax에서 이 a가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 자, 이 a가 하는 역할이 일단 뭐다? 첫 번째, a가 양수면 어느 쪽이 위로 올라가?
어느 쪽이 오른쪽이 올라가 왼쪽이 올라가? A가 양수야. 무슨 쪽이 올라간다고? 오른쪽. 준열아 무슨 쪽? 오른쪽. 오른쪽이 위로 올라간다. 오른쪽. 또는 증가하는 함수다라고 얘기하면 돼. 증가. x가 증가할 때 x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야. 그럼 얘는 왼쪽이 위로 올라가는. 왼쪽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왼쪽. 얘는 감소한다라고 얘기해. 아이고.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오른쪽이 위로 올라갈 때는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지나게 되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게 되죠? 자, 그래서 A가 양수면은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지난다?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 라고 얘기해. 무조건이야. A가 양수면 이쪽으로 가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게 되고, 자, A가 음수야. 그럼 왼쪽이 위로 올라가니까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지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A가 음수면은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프 가지고 많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함수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 함수를 가지고 개형을 물어보기도 하고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네, 퀴즈를 좀 내볼까? 분명히 내가 절대값이 클수록 뭐에 가깝다 그랬어? y축에 가깝다 그랬어? 1번 2번, 3번, 4번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이 네 개의 정비례 그래프가 있고 y는 ax. 이 a 값이 요 a에 해당되는 값이 가장 큰 거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래. 가장 큰 거부터. 일단 1, 2, 3, 4 중에 이 a 값이 누가 제일 클까요? a 값이 큰 거. a 값이 제일 큰 거. 1번과 2번 중에 일단 양수에서 몰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제일 큰 거니까. 1번이 크겠어? 2번이 크겠어? 1번. 1번이 크다고? 네, 2번. 내가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그랬잖아. 양수면 절대값이 큰 게 큰 거 아니야, 그죠? 절대값이 큰 게 누구야? 준열아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라고. 2번이 일단 제일 크고. 근데 양수겠죠, 양수 당연히, 그죠? 양수 중에서 1번이 더 크고 2번이 더 크고. 자, 음수 중에서는 누가 a 값이 더 클까요? 3번이야, 4번이야? 3번이라고? 4번.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얘는 마이너스 5x 같은 거고 얘는 아까 마이너스 x 그렸죠? 누가 a 값이 더 커? 누가 더 커? 마이너스 5가 커? 마이너스 1이 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큰 거잖아. 그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당연히 크죠, 얘가 숫자가.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y축에 가까울수록 절대값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게 음수는 작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율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음수 a 값이 음수일 때는 y축에 가까운 게 절대값이 큰 거야. 따라서 오히려 a 값이 더 작은 거라고. 절대값이 클수록 음수에서는 더 작으니까. 손 알겠어요? 자, 그럼 누가 더 크다? 4번이 크고 그 다음 4번이고 그 다음 3번이 제일 작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한번 점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식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게. 자, 이렇게 여기가 2,6이래. 아니 AX에서 A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어떻게 구하면 되죠? 2,6을 지나는 정비례 함수가 있대.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 Y는 딱 AX. 이거 AX의 개형이잖아, 그죠? Y는 AX 딱 해주고 A를 구하려면은 이 위에 점이 지금 뭘 지났네? 뭘 지나? 준열아 뭘 지나? 2,6을 지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2,6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대입해야죠. 대입을 해야 A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대입하는 거야. 그럼 X자리에 누구 대입해? X자리에 2를 대입하고 Y자리에 6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지? 그럼 이거 2를 이렇게 약분하면 돼요. 그죠? 약분하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죠. 아, 이 정비례 그래프의 함수식은 Y는 3X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 더 그려볼까?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2래. 자, 이걸 자, 이때 이 정비례 그래프의 함수식을 이 정비례 그래프 식을 구하라라고 했어요. 자, 이때 A를 구하는 건 결국 A. 자, A를 구하려면은 몇 콤마 몇을 또 대입하면 돼요? 준열아 몇 콤마면? 3콤마
응? 저게 3,2라는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1을 대입해야죠. 자, 그럼 대입하면은 y는 ax에서 x자리 번호 2.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집어넣고요. y자리에 2를 넣죠. 자, a가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이거 어떤 친구들 보니까 마이너스 3하고 2를 막 곱하고 있어. 곱하면 안 되잖아. a 구하려면. 그치 준열아? 양변을 뭐로 나눠야 돼? 응? a를 구하려면 양변 방정식 쓰는 거잖아. 방정식. 양변을 뭐로 나눠? 마이너스. 준열아 뭐로 나눠? 마이너스.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 거잖아. 마이너스 3으로. 방정식에서 맨날 풀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약분이 되면서 a가 되고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의 함수식은 정비례 식은 마이너스 3분의 2x구나.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151쪽 한번 다 해볼까요? 그래프도 그려보고 151쪽만 해봐. 자, 반비례는 말 그대로 비례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비례한다는 거야. 반대로. 즉 x가 3배,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y는 얘는 1이고 똑같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반대로 역수가 돼. 얘가 2배면 얘는 2분의 1 반으로 줄어들고 얘가 3배가 되면 얘는 3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줄어든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저 양이 줄어드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전체 100개의 빵이 있어. 빵이. 그럼 만약에 100개가 지금 빵의 개수는 100개고 일정이야. 이런 반비례의 특징은 어떤 값이 일정해. 주어진 값이 일정해. 일정하고 100개의 빵이 있어. 그러면 사람이 혼자 먹으면 한 사람이 먹으면 빵을 몇 개 먹을 수 있어? 100개 먹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있으면 몇 개 먹을 수 있어? 50개씩 먹을 수 있지. 그지 선우야? 자, 사람이 2명이야. 그럼 빵이 100개 있어. 그럼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빵의 양은 50개잖아. 그죠? 50개. 보니까 곱해서 뭐가 돼 항상? 100이 되는 거. 100. 얘도 곱하면 뭐 돼요? 100이 되죠. 이해됐어? 어떤 제한된 양이 있고 그거를 x, y가 같이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오는 게 반비례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3배 하지 말고 4배로 해볼까? 4명이 있어. 그럼 몇 개를 먹어? 25개를 먹겠죠. 그죠? 그치 선우야? 25개. 왜? 빵이 100개 있으니까 한 사람당 돌아가는 양은 25개가 된다고. 그럼 둘이 곱하면 항상 몇 개야? 100개. 이런 특징이 있어, 반비례는. 그러면 반비례는 어떤 식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사람 수고요. 여기 봐. 얘가 사람 수. 그다음 여기가 빵의 개수. 먹을 수 있는 빵의 개수. 둘이 곱하면 항상 뭐다? 항상 몇 개? 100개죠, 100개. 준열 여기 봐. 시율 여기 보세요. 자, 둘이 곱하면 항상 100개야. 그래서 x, y 곱이 여기서는 100개가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함수식을 쓸 때는 x, y 같이 안 쓰거든. 함수식이라는 건 y는 하고 있어. 그죠? y는 하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 또 x를 어떻게 한다?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이 빵을 나눠 먹는 반비례의 식인 거예요. 반비례의 식. y는 x분의 100. 그래서 x, y 곱했을 때 뭐가 나오게? 항상 100으로 나와야 돼요. 표현이 알겠어? 이런 게 반비례야. 자, 그럼 반비례 중에서 좀 쉬운 그래프 또 하나 그려보자. 자, y는 반비례는 아까 정비례는 식이 뭐였니 얘들아? 정비례는 식이 y는 ax였어. 그죠? y는 ax. 자, 반비례 그래프는 y는 뭐죠? 분모가 무조건 x로 내려와야 돼. x분의 a야. a가 여기 분자에 있어. 알겠니? y는 x분의 a야. y는 x분의 a.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쉬운 거 하나 그려보자. x분의 1부터 그려볼까? y는 x분의 1. 자, y는 x분의 1은 자, 여기가 x 분모에는 절대 0이 못 들어갈 거야. 분모는 0이 못 들어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 마이너스 4 그다음에 마이너스 1 그다음에 1, 2 이런 거 3 이렇게. 자,
자, 그러면 우리는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좀 찍어 볼게요. 자, 1일 땐 뭘까?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 1 되죠, 1. 1이 되고요. 2분의 1도 할 거. 여기도 좀. 그러면 빼고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넣어봐요. 3분의 1이 먼저겠지? 3분의 1, 2분의 1, 그다음 1, 2 이렇게만 찍어볼게요. 자, 일단 1일 때 뭐야? 1일 때. 선생님 1일 때 뭐죠? 1일 때 여기 집어넣으면 1이야, 그죠? x에다 1 넣는 거야. 1이고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집어넣어. 2분의 1 돼요. 2분의 1, 그죠? 2분의 1. 자, 얘들아,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x에다 2분의 1을 넣었어. y는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 봐봐. 그럼 얘는 1을 2분의 1로 나눈 거죠. 그냥. 자, 1을 나누기 2분의 1 한 거죠. 맞아? 자,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2 되는 거 보여? 그죠? 그래서 얘는 2가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그려볼게요. 3분의 1일 때는 3이래.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좀 간격을 크게 했을 때 3분의 1일 때는 3이야. 3이니까 저 위에 있겠죠? 선에 여기 봐. 3분의 1일 때 3이니까 저 위에 2, 3. 여기 찍혀야 돼, 여기.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는 뭐였어? 2분의 1일 때는 2였죠. 2분의 1 딱 정중앙에서 2분의 1일 때 2 여기 찍혀야 돼, 이렇게. 2분의 1일 때 2 여기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일 때 뭐야? 1일 때 1이죠? 1일 때 1 여기 찍어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2고. 자, 2일 때 얼마였어요? 2분의 1이네. 2일 때는. 자, 2일 때는 2분의 1. 여기가 이렇게. 그럼 얘를 그래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곡선으로 나와요. 여기 봐, 여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3분의 1일 때는 3이고 4분의 1일 때 뭐야? 4분의 1일 때 유추해보면 3분의 1일 때 3이고 2분의 1일 때 1이고 2분의 1일 때 2고 그럼 4분의 1일 때 뭘까? 4. 5분의 1일 때 5. 그럼 100분의 1이면 뭐야? 100이죠, 100. 그래서 얘가 점점점 작아질수록 얘는 한없이 커져요. 한없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해요. 절대 도달 0은 절대 못 돼요. 이 x분의 1은 절대 0이라는 값을 갖지 못해요. 이거 0 안 돼요. 왜 안 되죠? 점점 커져서. 한없이 커지고 절대 분모에 0이 들어간다고 해서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모에는 0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x값이 작을수록 한없이 올라가는 이런 걸 이제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는 점근선이 여기도 있지만 얘도 있죠. 얘도. 자, x가 한없이 커진다고 쳐봐. 100분의 1. 자, 1은 y는 x분의 1에서 x가 100이야. 그럼 100분의 1이죠. 1000이야. 1000분의 1이죠. 만이야. 만분의 1, 억분의 1, 1000억분의 1 이렇게 됐어. 그렇다고 해서 1000억분의 1이 0은 아니잖아. 그죠? 그럼 얘가 한없이 이게 x값이 한없이 커지면 거기에 따른 y값은 0에 가까워지지 0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 이쪽으로. 알겠니? 자, 중요한 거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곡선 형태로 나와요. 자, 그럼 우리 음수 쪽에서도 한번 그려보자. 자, 마이너스 1일 때 뭘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이쪽으로 가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1은 뭘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아까 2분의 1일 때 2였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뭐 해야 돼?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2. 그 마이너스 2분의 1 때는 쭉 가서 마이너스 2로 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다시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준호라?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여기도 점 3개를 찍고 이건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곡선으로 나온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그러면 살짝 바꿔볼게요. y는 x분의 2를 해볼게요. 그럼 어떤 차이가 생길까? y는 x분의 1하고 y는 x분의 2. 자, 몇 개를 더 찍어볼게요. 얘가 1이면 얼마 얘는? 얘는 1이면 얼마니? 1이면 2죠. 그지, 주전아? x에다 1을 넣으면 1분의 2에서 2라고. 1을 넣으면 2야. 여기 찍혀, 여기. 1일 때 2, 여기 찍히는구나, 여기. 자, 2일 때는 얼마? 2 집어넣어봐. 1이죠, 1. 손은 알겠어? 2 집어넣으면 1이에요, 여기. 자,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얼마? 4 집어넣으면 2분의 2분의 1이죠.
그래서 4를 집어넣었더니 2분의 1이 여기가 됐어. 2분의 1이 여기. 자,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달라지긴 했죠. 연두색보다 핑크색이 원점으로부터 어떻게 돼 있어? 더 멀어졌죠. 이거를 우리는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항상 반비례는 대칭, 이런 건 무슨 대칭이라고 하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돌리면 포개지잖아, 그죠? 원점 대칭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여기도 이렇게 그려져요. 항상 대칭으로, 쌍곡선으로. 또 이름을 쌍곡선이라고 해요. 곡선인데 쌍으로 나온다. 쌍곡선. 손을 알겠어? 자, 그러면 y는 지금 얘 봐봐. 다 1이고 2고 이거 다 양수죠. 여기 봐. 양수면은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이 그려져? 보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이 그려지네. 양수면은. 그죠? 자, 그래서 y는 여기 반비례에서 얘도 첫 번째 a가 양수야.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쌍곡선으로 이렇게. 알겠니? 자, 그 다음에 a가 양수면은 1사분면과 3사분면이 그려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도 x가 증가할 때 얘는 y는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증가할 때 감소하는. 얘도 x 증가할 때 y 감소하죠. 그래서 이 반비례 그래프에서 a가 양수면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시우리 알겠어?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것도 그려보. 음수면은 양수가 여기라면 음수는 이쪽으로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죠? 이쪽으로. 하나 해볼까요? 자, y는 이번에는 x분의 마이너스 1을 해보자. 그럼 이제 x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1이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1 넣으면 준현아, x가 1 넣으면 1분의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1 넣으면 1일 때 마이너스 1. 여기 찍히는 거야. 자, 2를 넣으면 얼마? 2. 여기 2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찍히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뭐가 되겠어? 2분의 1. 자, y는 x분의 마이너스 1에서 x가 2분의 1이야. 그럼 값이 뭘까? 마이너스 1을 나누기 2분의 1을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되잖아. 그죠? 예준이 알겠어?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뭐가 된다? 2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만 찍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져야 돼. 항상 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y는 x분의 a에서 a가 음수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찍히는 거야. 자, 다시 이제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 반비례 같은 경우에는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막 그릴 수는 없어. 우리가 AI도 아니고. 그지? AI가 해주면 돼. 우리는 그거를 보고 분석하고 식을 세우면 돼요.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AI가 다 해주잖아. 정리를. 그지? 그래프도 AI가 정확하게 그리니까 우리는 개항만 맞추고 그걸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반비례 식은 뭐라고요? x분의 a야. x분의 a. 자, 첫 번째 a가 양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얘가 양수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에 이렇게 쌍곡선으로 예쁘게 그려주시고. 알겠어요? 자, 절대값 a가 클수록 뭐에 멀어진다? 뭐에 멀어져? 0 원점에서 멀어지게. 얘가 이제 클수록 이렇게 먼저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알겠어? 절대값 클수록. 자, 두 번째. 그럼 a가 음수이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몇 사분면 몇 사분면? 2사분면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4사분면에 그려지고. 알겠어? 자, 얘는 원점 같은 거 지나면 안 돼요. 원점 지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절대값 a가 클수록 뭐에 멀어진다? 얘도 원점에서 멀어지는 그런 식으로 대형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a가 양수면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해 증가해? 감소한다. 내려가잖아.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그려지고, a가 음수야. 이때는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죠. 이렇게 보여? 이런 경향으로 그려진다. 이게 반비례야. 자, 그럼 우리 반비례 식을 한번 구해보자. 반비례는 그래프를 하나, 자, 이런 반비례가 있었대. 자, 이런 반비례가 있었고, 여기가 3일 때 2야. 여기가 3,2래. 자,
반비례 식을 구하래. x분의 a를 구하죠. a를 구하래. 여기서 어떻게 구하죠? 그죠? 대입하라는 얘기죠. 점 나오면 대입하는 거야. 그럼 x 자리에 뭐 넣어? 3 넣고 y 자리에 뭐 넣어? 2를 넣어. 그럼 2는 3분의 a래. 이때야말로 곱하면 되잖아. 그지? 3하고 2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효민이 알겠어? 아 그럼 이 반비례식은 뭐다? y는 x분의 6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3 넣으면 2 나오잖아. 그죠? 손은 알겠어요? 하나만 더 해보자.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돼서 이번에. 아, 음수겠구나. 이거 이제 보고, A가 음수해야 되네? 그 유추하시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4,2래. 마이너스 4,2. 함수식을 구하래. 그러면 Y는 X분의 A에다 넣어야 돼. 그래프 모양 보고, 여기다 넣고, 요거 딱 해주고, X에다 뭐 넣어요? X에다 마이너스 4. Y에다 2. 그죠? 그럼 2는 마이너스 4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 얼마? 마이너스 8. 그래서 얘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8이라는 식을 갖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한번 또 찍어봐야죠. 점 찍어봐야 되는데 어디가 남았냐? 음, 152, 106, 153 두 개 다 해볼까요? 152, 153 해봐. 아니 페이지 152, 153 쪽. 자, 152쪽에 자, 1136번은 정비례와 반비례. 152쪽 봐봐. 정비. 정비례죠. 정비례고 y는 ax 형태 나오는 거 다 정비례야. 그럼 y는 8x니까 정비례. 이게 정이죠, 정. 그 다음에 y는 x분의 x 플러스 4는 정비례일까 반비례일까? 아무거죠. 얘는 이 4가 없어야 돼, 정비례가 되려면. 지금 보면 정비례는 AX잖아. AX 혼자 있어, 혼자. 이 상수 있으면 안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1차 함수라고 따로 배워요. 자, Y는 6분의 1. 얘는 정비례야, 반비례야? 얘 정비례야? 정. X가 분자에 있잖아. 자, 그 다음에 X분의 Y는 3. 이거 정비례일까, 반비례일까? 정비. 그렇지, 얘 정비례야. 왜 정비례야? X 넘겨봐. Y는 3X예요. 얘 정비례잖아, 그지? 예준이 알겠어? 정비례야. X야, X. 지금 반비례 동그라미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 다 X네. 다 X고. 자, 그 다음에 1140번에 XY는 9. 내가 아까 반비례 처음 설명할 때 두 별량의 곱이 일정한 게 뭐라고 했어요? 반비례라고 했잖아. 얘가 반이야, 반. 그래서 식을 Y는 X분의 9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죠? 분모에 이렇게 X분의 9. 둘이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면 반비례. 예준이 알겠어? 그럼 1141번은 반비. 반비례죠? 반비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반비례 그래프 하나 그렸어. y는 x분의 6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이 넓이가 얼마일까? 직사각형의 넓이. 식은 이거야. y는 x분의 6이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얼마일까?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 곱하기 뭐죠? 가로 곱하기 세로, 밑변 곱하기 높이, 그죠? 자, 여기 이 점을 선생님이 여기를 x라고 하고 y라고 해볼게. 그러면 x, y가 뭐야? 항상 이 넓이가 되죠. 맞아? x, y가 넓이라고. 그러면 y는 x분의 6에서 x, y가 얼마? 이 x, y 곱이 얼마죠? 얘 이쪽으로 넘기면 되잖아, 그지? 6이야, 6. 이 반비례 그래프는 항상 무슨 값이 일정해? x, y 곱이 일정하다 그랬잖아,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반비례는 x, y 곱이 항상 일정하대. 그럼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나 하는 거야? x, y 곱이 6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반비례 그래프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나 여기 홀쭉한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다는 거야? 항상 같다는 거야, 항상. 여기 있어도 얘도 넓이 얼마야? 얘도 6이야. 이쪽도 6이고, 알겠어요? 항상 이 반비례 그래프 안에 생긴 사각형의 넓이는 요 값으로 일정하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뒤에 몇 개 하고
잠깐 칠게요. 정비례 몇 개 하고 1179번 해보시고 1179번 하고 그다음에 1208번 하고 1121 이렇게 세 문제 해보자. 세 문제 지금 해볼까? 379. 1179. 쉴게요. 또 쉬는 시간 동안 시험을 보자. 자, 우리 1179번부터 같이 풀어보자. 숙제가 좀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나눠서 해야 돼. 한꺼번에 못해. 단원이 8, 9단원이니까 숙제가 좀 많으니까 오늘 집에 와서 한 단원 하고 이게 뒤에가 좀 양이 더 많죠. 379는 정비례야 반비례야? 딱 그래프 보니까 정비례. 정비례야. 다시 뭐 0,0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몇 콤마 몇을 지났는데 이 점이 뭐가 나왔어? 몇 콤마 몇이라고 나왔죠? 아 1179구나. 몇 콤마 몇? 6,2라고 나왔죠. 그지? 네? 6,2 1179. 아 79 푸는 거였어. 1107 여기 보면 몇 콤마 몇? 6,2라고 나왔네. 그러면 얘는 y는 ax에다가 그죠? 식을 세워야 되고 너 x에다 뭐 집어넣어? 효민아 x에다 뭐 넣을까? 응? x에다 뭐 넣어? 6 y에다 뭐 넣어? 2 그죠? 그럼 a 값이 뭘까? 2는 6a야. 그럼 이거는 곱해야 돼 나눠야 돼 일단 나눠야죠 그죠? 6에다가 a를 곱했더니 2가 됐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a는 뭐 해야 돼? 3분의 1이 돼야지. 그지? 그지 준현아? 6이 12 이거 막 그냥 곱하면 안 돼요. a는 3분의 1이야. 아 그럼 얘 함수식은 뭐라는 거야? y는 3분의 1x구나. 이거를 세워놓고요. y는 3분의 1x.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위에 점은? 이라고 물어봤잖아. 하나씩 대입해봐야죠. 자 1번 마이너스 3일 때 1 지나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얼마?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봐.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죠?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1일 때 3분의 1 지나는 거 맞아? 맞아. 맞네. 1일 때 3분의 1 지나네. 그죠? 그러니까 3번이 바로 이 직선 위의 점이라는 거야. 수민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1208번. 자, 다음 반비례 그래프가 나타내는 관계식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얘는 딱 봐도 쌍곡선이니까 무슨 식을 써야 돼? 이렇게 돼 있으니까. y는 x분의 a를 딱 써놓고 시작하는 거 알겠죠? 반비례는 x분의 a 딱 써놓고 여기다가 이제 주어진 점 몇 콤마 몇 반대로 됐구나. 몇 콤마 몇이 주어져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몇 콤마 몇이야 이거? 여기 4일 때 마3이래 그죠? 이 몇 콤마 몇? 4 콤마 마이너스 3이잖아. 4 콤마 마이너스 3.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y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고 x 자리에 4를 넣어서 그럼 a는 얼마야? a는 얼마? a에다 뭐를 넣어야 마이너스 4이 되는 마이너스 거야? 12. 마이너스 10이죠? 그거 알겠어? 마이너스 12. 그러면 이 반비례 식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10이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놓고 몇 번이야 그러면? 2번이 되는 거야 2번. 그 다음에 1211번. 이제 두 개가 같이 나올 거야. 하나만 나오는 건 별로 없어. 두 개가 같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만나서 교점이 생길 텐데요. 교점이 이렇게 이때 y는 2x라는 정비례 그래프하고
하나는 몰라. 그죠? 구해야 돼 우리가. x분의 a에서 a를 구하는 거야. 자, 이때 점 p가 만나는 y좌표가 4래요. 요 p가 p의 y좌표가 4라는 거야. 4일 때 상수 a는 물어봤어. 요거를 물어봤죠. 여기.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저거 켰나? 켰구나. 자, 여기 봐봐. P의 Y좌표가 4래. 그럼 일단 X좌표를 구해야 돼. 근데 우리는 반비례식은 아직 몰라. 그지? 요 교점은 누구도 지나냐, 어떤 것도 지나냐면 직선도 지나고 쌍곡선도 지나잖아. 그죠? 그러면 직선에다 대입을 하는 게 좋겠어? 여기 모르는 이 식에다 대입하는 게 좋겠어? 직선에다 넣어야죠. 얘는 몰라요. A 아무리 이 세모콤마 4를 넣어도 얘 A를 모르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알고 있는 직선에다 넣어야 세모가 나오겠죠. X좌표. 자, 그러면 X좌표 여기 지금 이 식에다가 Y자리에 뭐 넣으라는 거야? 4. 그럼 여기다 뭐 넣으라고? 4. Y자리에 4를 넣어. 그 다음에 2하고 2가 우리 지금 얘가 이 세모가 여기 와야죠. 그죠? 그럼 세모가 얼마라는 거야? 2. 그지? 2를 넣어야 4가 되니까. 자, 얘가 2야. 그럼 2,4를 누구도 지난다는 거야? 직선도 지나고 반비례 직선, 여기 반비례 곡선 위에 점이기도 하죠? 그럼 2,4를 어디다 또 넣어? 여기다 또 넣는 거야. A를 구하려고. 알겠죠? 자, 그럼 이때는 X에다 2를 대입하고 Y에다 4를 넣어야죠? 그럼 A는 얼마? 8이죠, 8. 그지? 이렇게 A에다 8을 넣어야 2분의 8에서 4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예전에 알겠어? 아, 그러면 A 값이 8이구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잠깐 10분 쉴게요.